이 메모리가 당근에 저렴하게 떴길래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네요. 불량 테스트를 했는데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뭐 굳이 환불 안 해도 되겠죠. 그 판매자분은 운이 참 좋으신 거예요. 하필 구매자가 저라서 돌아가지 않는 스펙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스펙으로 이렇게 넣어서 세팅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메모리 테스트를 좀 돌리고 있는데 8시간 이상 돌아갔어요. 일단 장착된 메모리가 킹뱅크 메모리고 모듈당 32기가 제품인데 보시면은 XMP X4가 6400 스펙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입니다. 전압은 1.4V고요. 이 메모리가 당근에 저렴하게 떴길래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네요. 불량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순정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X4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6분에서 7분 정도 돌아가면은 에러가 뜹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6400의 스펙을 동작시키는데 CPU 메모리 컨트롤러 아니면 메인보드 아니면 이 메모리 세 가지 중에 무언가가 수율이 부족해서 에러가 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메인보드가 오버클럭 전용 보드라서 사실 메인보드 쪽에서 이 정도가 안 돌아갈 리가 없다, 뭐 그런 느낌으로 1대1에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닙니다. 1대2 세팅에서 에러가 나요. 6400에 1대2에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지금 메인보드의 퍼포먼스 상으로 볼 때는 아무리 32기가짜리 모듈이라 하더라도 메인보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컨트롤러도 사실 이 정도가 안 돌아갈 만한 그런 똥수율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32기가 모듈이라 하더라도 1대1 세팅도 아니고 1대2 세팅에서 6400이 하이닉스 모듈로 안 돌아간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게 M다이면은 납득을 하겠는데 젠타이밍에 보시면은 이거 타시엠 형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딤 텔레메트리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 정보를 띄워줍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A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M다이가 아니라 A다이인데 A다이인 거 치고 지금 6400에 1대2 세팅도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조금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A다이는 아무리 32기가 양면 모듈이라 그래도 6400 이상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모리들도 이 정도 메인보드에서 64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메인보드 스펙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메모리 쪽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일단 XMP X4 스펙이 돌아가다가 에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 메모리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이거 판매하신 분이 미개봉으로 판매하신 것도 아니고 동작 테스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순정에서만 돌려보셨나 봅니다. 순정에서는 잘 돌거든요. 근데 보통 XMP나 X4 메모리를 구매를 하셨으면은 그런 XMP X4에서도 잘 도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잠깐 돌리신 건지 한 6, 7분 지나야지 에러가 나거든요. 불량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니까 저는 이제 이걸 환불 요청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안심거래나 뭐 이런 걸로 거래를 했으면 뭐 환불 요청을 했을 때 분쟁 처리를 통해서 환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직거래고 그다음에 본인은 테스트했다고 주장하셨단 말이죠. 물론 구매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불량 테스트 할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RMA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오케이를 하셨으니까 제가 구매를 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TM5 8시간 정도 에러 없이 돌고 있죠. 근데 이게 XMP나 X4로 돌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수동 오버클럭을 했어요. 6000에 CL30 RCDRP 36이라는 전형적인 하이닉스 A다이의 OPP 설정에 준하는 세팅으로 전압도 1.35V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6400이 안 돌아가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이런 1차 타이밍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타이밍 풀어가면서 테스트 해봤거든요. CL도 문제가 아니고 RCDRP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게 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6400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걸 잡아보려고 했는데 타이밍 문제였으면 제가 지금 SPD 프로그래머를 샀잖아요. 그걸로 타이밍만 수정해서 다시 SPD를 구우면은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미 사전 테스트를 해봤는데 타이밍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클럭 수율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00이 아니면 돌아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6000의 CL30 RCDLP36이라는 스펙을 1.35V로 돌리는 거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6400의 CL32 RCDLP39를 1.4V에서 돌리는 것보다 얘가 더 타이트한 설정입니다. 진짜로. 지금 XMP나 X4 스펙이 오히려 지금 8시간째 돌리고 있는 것보다 더 풀어져 있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런 1차 타이밍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으로 내려서 지금 돌려서 테스트를 해본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8시간이나 돌렸으면 이 스펙은 쓸 수 있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6400이라는 스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애매해요. 일단 AMD 기준으로 6400을 1대1로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AMD 시스템에서 6400 XMP나 X4를 동작시키려면은 1대2로 구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대1에서 사용하시려면은 6000 클럭을 추천하는 편이고, 6000의 CL303636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스펙이 있기 때문에 일단 AMD에서 쓰기에는 이 6400이라는 스펙이 굉장히 애매하고, 두 번째로 인텔에서 쓰자니 인텔의 최근 에로우레이크에서 이 6400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애매해요. 인텔에서는 이 6400이라는 클럭이 32기가 모듈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클럭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한 스펙이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얘를 환불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싸게 샀잖아요. 싸게 파신 거 보니까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알고 판매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킹리적 가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냥 짬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갔으면은 에러가 나는 상태에서 그냥 썼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순정 상태에서 그냥 썼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갔으면은 불량이네 하고 환불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한 박자 더 나가서 수동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6000의 CL30 3636 스펙으로 돌려보니까 문제가 없는 걸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럼 환불하면은 싸게 산 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메모리를 먹자니 XMP나 X4를 구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수동 오버클럭 하고 쓰면 되지만 어쨌든 이게 불량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럼 불량 메모리를 그냥 수동 오버클럭해서 쓰는 게 맞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SPD 프로그래머로 영상을 하나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6000 클럭의 스펙을 X4 XMP를 구워 넣어 보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메모리에다가 지금 동작시킨 6000의 CL30 RCDLP36 1.35V라는 요 스펙을 SPD 프로그래머로 등록을 시킬 겁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일단 요 정도 돌렸으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요 스펙을 한번 SPD 프로그래머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PD 프로그래머에 장착을 하려면 이 메모리를 탈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종료하고 다른 메모리로 교체하면서 이 메모리를 탈착해 볼게요. 자,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갈아 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작업했던 글로웨이 메모리고, 그리고 SPD 라이터에 들어가서 SPD 에디터 열고 나서 메모리 비닐기를 해보면 지금 킹뱅크 메모리가 불러와 졌습니다. SPD 잠금 해제를 눌러서 커넥트 되는 거를 잠깐 기다리고, 이게 이벤트 로그 보면은 이렇게 연결 중인 게 나옵니다. 지금 연결 완료됐고 리드 한번 하면은 데이터 값이 불러와 졌어요. 여기 보면 6400의 CL32 제품인 게 나오긴 합니다. 이 메모리도 블록 8번, 9번, 14, 15번이 지금 라이터 블록 열려 있고요. 나머지는 블록이 잠겨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클리어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한번 해줄 겁니다. 킹뱅크 6400 before라고 한번 해주고 저장. 지금 클리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블럭이 다 열려 있고요. 일단은 요거 닫고 DDR5 SPD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저장해놨던 킹뱅크 6400 before를 열어주고, 그러면 값들이 불러와지는데 지금 XMP1 탭을 눌러보면은 여기 클럭이 6400이고 CL32 RCDLP가 39로 세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XMP2 자리는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X4-1을 눌러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6400에 323939 세팅이 들어가 있고, X4-2에는 값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XMP2에다 값을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입력해볼까? 일단 이전 영상에서 클럭이 수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얘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니멈 사이클 타임이라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기 하나 열어서 목표 클럭이 6000이죠? 그러면 이게 MCL
SLK 기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3000이죠. 그러면 1000을 300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0.3333이 나오죠.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은 요 앞자리 요것만 떼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333 넣어주면 6000 클록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커맨드 레이트 요거를 XMP1 스펙이랑 동일하게 2R로 맞춰줄게요. 값을 전부 복사해 볼게요. 프로필 네임을 일단 복사를 해서 XMP2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6000에 CL3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Enable 체크해 주고요. 전압 설정하는 부분에 저는 1.35V를 썼으니까 135, VDDQ도 135, VPP는 180입니다. VMEM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메모리 컨트롤러 전압도 설정이 가능한가 봐요. 얘는 1.2V로 돼 있네. 동일하게 1.2V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티드 캐시 레이턴시 체크를 해주는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똑같이 체크해 줄게요. 22, 26, 28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똑같이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게 복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 RFC 1번 이게 이전 영상에서 값을 수정하면 반영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칸 올려봤고요. 버그가 여전히 발생을 하나 이렇게 탭으로 올리면 맞죠? 버그가 생기죠. 아 이거 이렇게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XMP1 탭을 익스포트 XMP 프로필 해가지고 프로필 1번을 익스포트 해줄게요. 그래서 6400 XMP 프로필이라고 하고 저장한 다음에 익스포트 XMP 프로필 해서 프로필 2에 방금 저장했던 거를 선택해서 불러오고요. 임포트 XMP 프로필 2 프로필 2 요거를 골라주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6400의 XMP 프로필을 열기. 그러면 여기 RFC1이 불러와지죠.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옮기면 값이 수정되거든요. 그럼 다시 불러올게요. 다시 임포트하고 프로필 2를 XMP 파일을 선택해주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는데 프로필 네임은 그대로 있네요. 얘는 그대로고. 그러면 몇 가지 다시 수정을 해줍시다. 전압부터 135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클럭을 333으로 이렇게 하면 6000 클럭이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CL30으로 바꾸기 위해서 9990 그 다음에 RCDRP를 36을 쓸 겁니다. 이거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333 곱하기 36 하면은 11988 근데 이게 정확히 하려면은 여기서 36을 곱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12000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써볼게요. 12000 여기도 12000 9990도 요것도 정확히 하려면은 이 값에서 곱하기 30을 하면 1만이라는 값인데 요걸로 바꿔볼게요. 1만을 써도 CL30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9990이 1만보다 더 타이트한 값입니다. 그래서 뭐 1.35V에서 수율이 넉넉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전압 대비 타이트하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가볼게요. 다른 타이밍은 만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메모리가 32기가 양면 모듈이기 때문에 칩당 용량이 2기가입니다. 그래서 RFC2하고 그 다음에 RFC SB 타이밍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160, 130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나머지 타이밍도 굳이 바꿀 거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좋아요. 그러면 XMP2 세팅은 끝났고 X4 2 세팅을 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4 1을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아니지 익스포트 안 해도 되겠다. 얘는 오류가 없죠. 그러면 얘는 수동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333 그 다음에 Enable 체크해주고 135, 135, 180 그 다음에 타이밍이 10,000, 12,000, 12,000 나머지 값들은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X4 설정에는 이 RRD, CCD, 뭐 FAW 세팅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바이오스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나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수정한 거를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익스포트 해서 몇 개 만들어 놓을까? 6000CL30, 36, RCD36, X4 해서 이렇게 저장 6400짜리도 하나 저장해 놓을게요. 파일명을 6400에 CL32, RCD39, X4 저장 XMP도 저장을 해두면은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MP 프로필 2 6000CL30, RCD36, XMP 프로필 저장 이것도 파일명 바꿔줄게요. 6300에 CL32, RCD39, XMP 이거를 파일명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이것도 요렇게 만들어 두면 나중에 다른 메모리 수정할 때도 요거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in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save 그리고 킹뱅크 6400 애프터로 저장.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리 빈 읽기는 했고 빈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저장한 6400 애프터 로컬 파일 로드 됐고요. 물리칩에 쓰기 성공했으면은 SPD 잠금 해제 다시 눌러서 이벤트 로그 보면서 연결되나 확인해보고 자 연결이 됐고요. set
RSWP 누른 다음에 Select All, 그 다음에 8, 9, 14, 15 OK 확인 누르고 체크 RSWP 해보면 제대로 잠긴 거 확인되고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모리 해볼게요. 요거 닫고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바로 교체해도 되나? 일단 SPD 프로그래머에서 메모리를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를 교체를 했고요. 일련 번호가 원래 거는 72 영어로 2였는데 메모리 비닐기를 다시 해볼게요. 하드웨어 스캔 중이야 뜨고 일련 번호가 73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SPD 잠금 해제 연결이 되는지 이벤트 로그로 계속 보고 있을게요. 자, 연결이 완료가 되면은 체크 RSWP 눌러서 8, 9, 14, 15인 거 확인하고 클로즈, 그 다음에 클리어 RSWP 하면은 클리어 됐고요. 확인. 이거 닫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 빈 파일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킹뱅크 6400 애프터를 바로 불러와서 로컬 파일 로드 됐죠? 물리칩에 쓰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닫히네. 물리칩에 쓰기를 진행을 하면은 이 SPDWR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닫히는군요. 쓰기 성공했다고 나오고 다시 SPD 잠금 해제 눌러서 이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완전하게 닫히지 않았다. 세팅을 리스토어 하길 원하냐? 예 눌러볼게요. 일단 연결됐고 지금 상태를 보면은 블럭이 다 열려있죠. 이거를 set RSWP 그 다음에 select all 8, 9, 14, 15번 체크 해제하고 OK. 성공적으로 됐다고 나오면은 확인 누르고 끝난 겁니다. 메모리 교체 한번 하고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킹뱅크 32기가 메모리 2개 세트 장착을 하고 부팅이 됐고요. 지금 X4 XMP를 보면은 X4 2개, XMP 2개로 늘어났어요. 재밌죠? 그래서 X4 6000에 30, 3636, 1.35V, XMP도 6000에 요거 왜 CL이 32지? CL 값을 제대로 수정 안 했나 보네? 그러면은 슬롯 2번 얘도 마찬가지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따로 수정하면 되고 이 X4 값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X4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X4 2번을 이렇게 적용하면 6000에 30, 3636 이렇게 뜨죠. 저장하고 나가게 해볼게요. 자, 6000에 30, 3636, 1.35V로 잘 부팅이 됐어요. TM5 좀 돌려보고 XMP 값에 CL이 32로 들어간 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TM5 좀만 돌려보고 잘 돌아가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려놓고 밥 좀 먹고 왔는데 한 40분 돌아갔네요. 6400에선 한 7분 정도면 에러가 나는데 이 정도면은 쓸만하겠죠? X4라 하더라도 이미 아까 수동 세팅했던 거랑 수치상으로 완전히 동일하니까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이 메모리 가지고 6000에 1대1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넣어둔 X4 설정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환불 안 해도 되겠죠? 그 판매자분은 운이 참 좋으신 거예요. 하필 구매자가 저라서 안 그랬으면 이제 환불 처리 받고 본인도 본사에 RMA로 교환 신청하느라고 번거로워지셨을 텐데 제가 오늘 이렇게 X4 XMP 스펙을 넣어서 돌아가지 않는 스펙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스펙으로 이렇게 넣어서 세팅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SPD 프로그래머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